안녕하세요.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 변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을 하거나 혹은 다른 문화 접촉을 통해서 끊임없이 문화가 이제 변화되는 현상, 이거를 문화 변동의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의 속성에서 배웠던 변동성,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에는요, 이제 일단 우리가 원인, 그리고 이제 양상,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문화 변동의 양상은 먼저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내부에서 이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화 내계 체계 내부에서 발명이나 발견의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명이라고 하는 건 전에 없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1차적 발명과 2차적 발명이 있는데 1차적 발명은 이전에 아예 없었던 건데요. 아예 새로운 문화 요소나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활이나 바퀴, 뭐 이제 신흥 종교라고도 얘기했는데 뭐 종교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관념 문화나 제도 문화도 일종의 발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비물질 문화도. 그다음에 2차적 발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활이나 바퀴 이미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알려져 있는 문화 요소의 원리를 조합하거나 혹은 응용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활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활을 쏠 때 띵, 띵, 띵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악기, 그러니까 줄, 그러니까 검은고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 바퀴를 활용해서 수레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은 2차적 발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견이라고 하는 건 이미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이라든가 뭐 만유인력의 법칙, 뭐 전기라든가요, 뭐 비타민, 그다음에 태양의 흑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건 다 사실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새로 이제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 가지고 이제 문화 변동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이게 내적 요인, 내재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외적 요인, 뭐 외재적 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 요인이 있고 그다음 매체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직접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전쟁이나 정복 혹은 식민 지배, 선교 등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 의해서 직접 서로 다른 문화체계 간에 속한 사람들이 접촉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문화요소가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는 건데요. 이건 뭐 새로운 문화요소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뭐 한자나 불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직접 들여왔잖아요. 성교나 아니면 글자를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이제 데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뭐 문익점의 모카씨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사례죠. 부통에다가 이제 갖고 들어왔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간접 전파는 뭐냐면요, 이건 사람에 의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매개체에 의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매개체는 어떤 거냐면 뭐 인쇄물이나 TV, 라디오, 인터넷 같은 이런 매개체를 가지고 정보나 혹은 사상이나 관념 같은 것들이, 그런 문화요소들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한류가 있죠. 그러니까 영화, TV, 드라마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뭐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우리나라한테 정해지는 것도 있고, 뭐 한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다른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는 게 이제 다 인터넷과 같은 이제 매개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극 전파는 뭐냐면요,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파 플러스 발명이거든요. 즉 전파와 발명이 결합된 형태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부로부터 전파,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내부적인 문화요소인 발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뭐 설총의 이두도 있고, 많이 나오는 게 아메리카 인디언, 이제 체로키족의 문자가 있는데요. 뭐 세코야 문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뭐 여기도 신흥 종교가 있지만 여기도 신흥 종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딴 데 종교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종교 만들어냈다면은 그거는 자극 전파가 돼요. 이건 아예 생으로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다면 그거는 발명이 되는데, 아예 딴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졌다면 그건 신흥 종교는, 그거는 자극 전파가 돼요. 설총의 이두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두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 문자가 없었어요, 신라시대 때. 그래서 설총이 한자로부터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좀 변형을 해서 새로 만들어낸 게 이두예요. 체로키족의 문자 같은 경우도 알파벳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고 서로 이제 얘네가 문자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자극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원인이잖아요. 이 원인 때문에 만약에 사회가 변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발명이나 발견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화 요소가 기존의 문화에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막 문화 변동이 일어나요. 그게 내재적 변동이에요. 예를 들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었잖아요. 증기기관이나 증기기관차. 그래가지고 영국이 산업이 변화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내재적 변화인 겁니다. 변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재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일어났다면 그걸 내재적 변동이라고 하고요. 그럼 외재적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다른 두 문화 체계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걸쳐서 이제 접촉했기 때문에 그게 문화 요소가 전파됐고 그게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이제 변화되었다면 그건 외재적 변동이에요. 즉 이게 요인이 돼서 이게 변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재적 변동은 문화 접변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왜 접변이라고 하냐면 두 개의 문화가 외재적으로 있는 다른 나라의 문화끼리 접촉해서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접촉해서 변화한 유형이 뭐 강제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자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이 있고요. 그리고 변동 속도가 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뭐 느리면은 저희가 장기간에 걸쳤다면 문화 진화, 단기간에 이제 빨리 됐다면은 이제 문화 개혁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이 문화 접변의 결과 그러면 문화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 공존, 동화, 융합, 저항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A랑 B가 만났어요.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났는데 A랑 B가 각각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잖아요. 지금도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어요. 한의학이 들어왔죠. 한의학이 원래 있었고 이제 서양 의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기 한의사도 있고 그냥 의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의원도 있고 그냥 일반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에 가면 인천에는 한국 문화도 있고 거기 중국 문화도 있잖아요. 이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문화 공존의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동화라고 하는 건 어느 한쪽이 이제 흡수되거나 소멸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A라는 문화랑 B라는 문화가 접했는데 A만 나올 수도 있고요. B가 소멸돼가지고 혹은 이렇게 B만 나올 수 있어요. A가 소멸돼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그 고유의 문화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이랑 접촉하면서 자기 문화를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한족이랑 만주족, 중국 애들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한족 문화만 남아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문화 동화가 될 겁니다. 자,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문화가 형성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거 보통 이렇게 많이들 설명합니다. A라는 문화랑 B라는 문화가 나타났는데 C라고 하는 제3의 형태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지 않으시려면요. 그러니까 이 C라는 문화를 설명을 하실 때 이 안에는 A라는 문화 요소도 있고 B라는 문화 요소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 중에 A랑 B 중에 어느 하나로 환원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둘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한 게 C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저도 그랬는데 웨딩드레스랑 턱시도를 입고 서양 예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패백할 때는 우리나라 결혼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 한복 다시 입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결혼식은 그러니까 서양 예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래서 한복 입는 패백 문화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한국의 결혼 문화. 그럼 요런 경우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또 대표적인 게 또 뭐 퓨전 음식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김치 스파게티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김치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김치라고 하는 한국 문화와 스파게티라고 하는 외국 문화가 만들어져서 만나가지고 아예 새로 이제 김치 스파게티가 나왔는데 이 김치 스파게티를 설명하려면 요 요소도 있어야 되고 요 요소도 있어야 되는 거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뭐 잘 나오는 게 사찰내에 산신각이나 칠성각 있는 거. 그러니까 불교 안에 뭐 이제 도교적인 그러니까 토속신앙적인 것들이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그리스 문화랑 페르시아 문화가 만난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문화 융합에 해당이 될 겁니다. 문화 저항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문화 차이가 늘어오게 되면은 기존의 문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아니야 난 지킬 거야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나는 지킬 거야 라고 해서 복구 운동 옛날로 다시 복귀하자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저항 운동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한국어를 지키려고 했던 거라든가 뭐 조선 말의 단발령에 대해서 유생들이 반발했던 사례 그런 것들을 사례로 드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요. 자, 가지역과 나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지역에 있는 문화가 나지역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나지역에서 그거를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용을 했어요. 나지역에서 수용을 했는데 요 모양이 아니라 제3의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문화 융합이에요.
제3의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근데 새로운 게 나타나는데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거 이거 문화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빗금 안에는 나지역적인 요소도 있고 가지역적인 요소도 있어서 아예 새로운 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B는 어떤 거냐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병존. C는 가지역계 이쪽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은 수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문화동화. 그중에서 수용을 한 거죠. 수용. 그 다음에 나지역에서 거부를 했어요. 가지역 문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자 여기 점점점점 나지역 걸 지켜낸 거죠. 그럼 이거는 문화저항. 뭐 복고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가지역계 전파가 됐는데 거부를 했지만 들어왔죠. 문화동화가 되긴 했는데 이거는 이 문화가 그러니까 가지역의 문화가 이식된 거고 그리고 나지역의 문화가 소멸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문제에서 나오는 게 과연 정체성을 유지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그럼 문화융합 같은 경우에는 이 A 안에는 가지역 것도 있고 나지역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체성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공존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는 정체성 유지한 거고 동화됐다라는 얘기는 정체성 유지 못한 거죠. 지금 요거는 문화저항은 요거는 정체성 유지 한 거죠. 그다음 E는 정체성 유지를 못한 거죠. 얘네가 들어온 거를 뭐 잠식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요게 이제 문화접변의 결과를 이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문화변동의 마지막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 문화가 변화할 때 속도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화 그 비물질 문화랑 이제 물질 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변동 속도가 물질 문화가 겁나 빨라요. 근데 비물질 문화가 그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간극을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의식, 뭐 에티켓 이런 것들, 뭐 매너 이런 것들. 뭐 예컨대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이라고 하는 물질 문화 빨리 발달을 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매너는 아직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했다면. 뭐 영화 안에서 핸드폰이 막 울리는 것도 그렇고요. 차를 아무데나 주차해 버리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문화 정체성이 약화되고 이제 상실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문화 변동이 너무 빠르게 되면 주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만약에 외래 문화를 급격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기의 고유의 문화가 좀 사라질 우려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노미 현상인데요. 여러분들 그 뒤르켐 기억나시죠? 뒤르켐. 그러니까 급격하게 문화가 변동하게 되면 기존의 사회 규범이 무너지고 그거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무규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무규범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게 또 문화 변동의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문화 지체 있고 뭐 기술 지체는 반대예요. 비물질 문화가 빨리 되고 이제 물질 문화는 좀 천천히 되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의식이 문화 지체 반대말 써줄까요? 기술 지체. 그러니까 기술 지체는 뭐냐면 이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비물질 문화가. 뭐 예컨대 의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매장이 아니라 이제 화장하자. 사람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화장하자. 근데 화장장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반대로 되겠죠. 이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 자극 전파랑 그 문화 융합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거는 수업 시간에 혹시 질문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